네, 예상 체결 지수는 이제 코스닥은 마이너스였는데 다행히 양시장 모두 다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외국인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굉장히 귀여운 금액으로 소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도 다행히 외국인은 플러스 매수 포지션 좀 찍혀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과대 낙폭에 따른 우선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외국인이 코스피는 현재 358억대 그리고 코스닥 한 12억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지금 한 1,000계약이 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 기관들도 이제 코스피 쪽에 한 300억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보재가 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의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은 상당히 좀 반가운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금액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한 2주 동안 외국인이 평균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 하루에 한 2,500억 정도 매도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장 시작하고 358억 정도로 이게 추세적 반등이다라고 보기는 상당 부분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보다는 그래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안 가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해소가 된 시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점진적으로 이제 수급이 이제 좀 계속해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외국인들 코스피 400억대 넘게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1,000억 이상대가 나와줄지 오후장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오늘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개인들이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739억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그동안 이제 낙폭이 심했던 이제 업종 위주들로 좀 분산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제 상위단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도 업종은 조금 부재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섹터로 수급 분산이 되고 있다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테마가 저는 여전히 좀 정치 테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이제 일부 인물주들 보게 되면은 뭐 상한가도 갔다 갑자기 하한가도 가는 등 이 정치 리스크에 따른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이제 신규 관점에서는 주의에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조금 안정적으로 보려면은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은 없는데 결국에 이제 외생 변수에 따라서 하락이 나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반도체는 여전히 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연말인데 결국에 이제 25년도에도 AI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AI가 좀 주도하는 시장이 내년까지는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좀 있습니다. 상반기 때 너무 많이 이제 올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로 갈수록 이 성장폭이 둔화가 됐고요.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도 상당히 좀 낮아져 있죠.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견조한 성장세는 유지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이 성장폭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는 좀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 탄력도는 상당히 좀 낮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AI 관련주들 특히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을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단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그 엔터라든지 게임주 쪽도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서 엔터주들의 어떤 수혜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게임주도 역시 최근에 이제 선별적인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대한 어떠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구조조정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었던 NC소프트 악재가 좀 해소가 되는 시점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프트업 역시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판호 발급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되는 시기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주도 역시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로서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여전히 좀 2차 전지들이 못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은 잘 버텨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 조선주들도 이제 최근에 좀 들어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상당히 좀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1월 20일 트럼프 취임까지 한 달 정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전략도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조선주들 역시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낙폭 과대에 따라서 일단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섹터가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BOJ랑 FOMC도 이제 앞두고 있어서 내일이면 아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연준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고 일본 쪽에서는 금리를 인상시킬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좀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 달러엔 환율이 155엔 부근까지 올라왔고 지금 조금 내려왔네요. 154엔까지 내려왔지만 어쨌든 좀 위험한 부근까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걱정 안 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엔캐리 걱정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엔캐리 관련해서 이제 우리 증시가 또 패닉셀이 나왔던 그런 이제 시장이 있었는데 그게 한 8월 달쯤으로 제가 8월 5일이었죠. 네, 8월 5일이었는데 그때도 보면 사실 올라가거나 이제 좀 상대적으로 잘 버텨줬던 종목이 또 이제 엔터주거든요.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일본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엔화 강세가 뛴다라고 했을 시에 역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영향은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잘 버텨줬었고 또 이제 엔캐리 이제 여파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 엔터주들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줬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BOJ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엔터주들의 지금 좀 관심을 가지실 때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 한 차례 이번에 할 것으로 이제 유력하고요. 또 이제 여기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상대적으로 좀 엔화 강세로 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정도의 패닉셀은 아니더라도 시장이 좀 출렁일 수는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변동성에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뭐 일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상 엔터주만큼 높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일본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엔터주 내에서도 이제 하이브 쪽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하이브가 가장 큰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초처럼 패닉셀 정도까지는 나오진 않다 하더라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출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쪽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주목해 보시는 것 또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투톱은 엇갈리면서 일단 흘러가고 있고요. 어제는 SK하이닉스가 올랐는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강보합에서 흘러갑니다. 근데 흐름을 보면 그동안 엔비디아가 뭐 반도체 하면 대장이었는데 약간 흐름이 좀 브로드컴 쪽으로, 마벨 쪽으로 좀 옮겨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뉴로모픽이나 팹리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까지 그동안 좀 못 갔던 쪽에서 살짝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단순한 테마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확실히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이나 마벨 쪽으로 좀 옮겨졌다,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다라고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트렌드가 생겨나는 이런 과도기 정도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브로드컴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개발을 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그쵸. 점유율을 뺏고 있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결국에 이제 브로드컴이 이렇게까지 좀 상승을 했던 이유는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를 위협할 만한 이런 칩을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만들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들로 인해서 그럼 엔비디아 이제 독점적 지위가 파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소식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히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뭐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이걸 가지고 지금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뺏은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제는 브로드컴의 시대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블랙엘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블랙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적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아마 내년부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한 번의 외형 성장을 좀 이뤄낸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제 추세는 우상향으로 좀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독점이라는 형태는 언젠가는 또 깨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뭐 사실 어디까지 오를 수 있겠어요? 뭐 영원히 가는 건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에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아마존도 그러고 자체 칩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만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모여서 진짜로 이제 엔비디아에 버금가는 칩을 좀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엔비디아의 지위가 상당히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출시해서 뭔가 점유율을 뺏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는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 실적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한 번 견조함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제 상승 추세로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좀 하락을 하는 게 결국 이제 브로드컴의 영향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좀 밀리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도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안 나왔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또 견조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추세적 꺾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이제 뭔가 눌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때가 좀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엔비디아는 도대체 어디에서 팔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신다면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이제 성장폭이 확 줄어드는 시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경쟁사들의 어떠한 칩이 진짜로 출시가 되면서 점유율이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에는 속단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관점 역시 저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브로드컴이 나중에 SK 하이닉스의 HBM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HBM을 무조건 이제 납품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하이닉스한테 이제 긍정적인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상승을 많이 했지만 오히려 지금 한 곳에 의존을 좀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장비 업체들처럼 이렇게 이제 공급처를 조금 다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주가에도 저도 긍정적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공급처를 다변화해야지만 그 부분들이 이제 매출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기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진짜 브로드컴이 이제 HBM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이닉스 쪽에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게 외형 성장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오히려 엔비디아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싼 상황이에요. 오늘 이제 182,000원대 최근 3거래일째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V자 반등보다는 추세적인 상승을 보고 좀 진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도 상당히 좀 싸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이제 하이닉스는 적정 가치가 22만 원에서 그리고 높게 보면 24만 원은 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길게 봤을 때 이제 블랙웰에 대한 또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HBM에 대한 어떤 수요 그리고 마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전고점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은 조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시에 매수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그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의 HBM에서는 훨씬 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안에서도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이나 마벨처럼 주문형 반도체 시장 쪽에서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렌드가 변화해 가는 그 과정에 과도기 속에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진짜 브로드컴이 SK 하이닉스의 HBM을 탑재를 하게 된다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크게 더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전력기기 체크해 볼 텐데요. 피크아웃이 정말 무색한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LS 일렉트릭 담아가고요. 기관은 HD 현대 일렉트릭을 담아갑니다. 상반기에도 좋았고요. 지금도 사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차트 그냥 놓고 봤을 때 거의 한 2배 이상 좀 뛴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2차 대상승도 좀 기대해 볼 만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전력기기 쪽도 오히려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이랑 엮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 관점에서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전력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 그리고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기대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전기가 계속해서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트럼프도 한번 좀 얘기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전력 인프라를 계속해서 좀 늘려야 된다라고 정부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제 빅테크 기업들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SMR이라든지 전력 쪽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쪽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이제는 끝인가 하면은 또 다시 상승이 나오고 끝인가 하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뭐 조정 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그 초고압 변압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1위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미국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수출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오늘도 환율이 1,438원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수출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전력기기들의 기업 수익성 개선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대외적인 변수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대장은 HD 현대일렉트릭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변압기 관련해서 마진이 가장 잘 나오고 있고 그만큼 이제 수주도 가장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다른 전력기기에 비해서는 인프라 쪽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 있지만 여기서 이제 이 정도의 수주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은 이제 현대일렉트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금 이제 낙폭이 심했던 LS 일렉트릭까지도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